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뭐래 이렇게 빈구 같아? 아무튼 483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저희 화면은 조그맣게 나오니까. 헌법에서는 취약이나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별할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능력에 제시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조건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2번은 뭐 헌법 조문이 있죠. 초등교육까지는 헌법상에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지만 고등교육은 헌법상 규정이 안 되어 있다. 그리고 고등교육은 대학교 교육인데 대학교 교육이 의무 교육일 수가 없죠. 그래서 틀렸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장된다. 맞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이유는 모든 국민에게 노동에 의한 생활 유지의 기초를 다지게 해서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법 앞의 평등을 교육을 한다. 그다음에 교원주의, 법정주의가 있는데 교원의 지위를 법에 규정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좀 든든하겠죠. 법에 규정된 자격을 잘 갖추면은 잘 잘리지 않으니까. 대신 반대로 그 법에 규정된 요건에 걸려버리면 잘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도 되고 교원의 지위를 제한할 수 있는 것도 된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된다.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저소득 학교는 우리가 특별 전형을 수능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합헌 판례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인이 좀 많은데 그 존재 의의를 상실한 학교법인은 좀 해산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보조금만 너무 빼먹고 막 횡령 배임 이런 거를 저질러서 좀 국가 재정에 파탄을 난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립학교법상 해산 명령 조항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학교가 가해 학생에 대해서 일정한 조치를 내렸는데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가해 학생의 부모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애가 뭐 잘못은 했지만 뭐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것도 기본권이긴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의 내용에 포함은 된다. 된다. 그래서 틀렸고, 대신 나중에 결론을 보면 합헌이겠죠. 학부모 또는 가해 학생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조치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죠. 그 다음에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것은 국가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학교 지어주세요. 각자의 능력에 따라 교육시설에 입학해서 배울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3번을 답으로 골랐어요. 그 다음에 학문의 자유랑 대학의 자율성이 있어서 대학이 학생의 선발이나 입시 제도를 좀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죠. 그래서 입시 제도가 여러분들 다 다르죠. 그래도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맞고, 그 다음에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뭐 반성문도 쓰게 하면서 교내봉사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출석 정지 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아서 좀 길게 좀 장기간 동안 출석 정지를 시킬 수 있는데 둘 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년제 전문대학은 졸업자죠.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 이수자는 아직 졸업을 안 했죠. 그럼 이제 편입학 자격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헌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4번이 답이 될 건데, 임용기간이 만료한 대학교원에 대해서 재임용 거부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왜 내가 무조건 재임용을 해주세요는 아니지만 왜 제가 재임용이 거부됐죠?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기회 한 번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재심 청구의 대상으로 규정을 안 했으니까 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재임용 거부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너무 지나쳐서 헌법 위반이 되는데 볼 수 없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자신의 교육 환경을 최상 또는 최적으로 만들기 위해 타인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 내가 1등 해야 되니까 다른 애들 학교 못 다니게 해주세요.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기존의 재학생들이 계신데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질 수가 있어서 새로운 편입학 자체를 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대학교가 폐교가 되면은 그 대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학과에 다니던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갈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의대였어요. 그래서 의대였는데 어떤 사립대학교 의대가 망했어요. 그래서 국립대학교 의대로 이제 편입을 시켜주는 거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잘못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그 국립대학교 의과 학생들이 아니 시설은 똑같은데 학생들이 더 많아지면은 우리가 불리한 거 아니냐, 얘네들을 새로운 편입학을 못 받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싶다, 이것이 나의 기본권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 해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사립 유치원까지는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야 될 헌법상의 의무는 도출되지 않겠죠. 틀렸고,
자, 우리 이제 학교용지 확보 관련된 판례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비해서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은 개발 사업분을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 위배가 되는 좀 옛날 판례가 있습니다. 요거랑 관련해 가지고 최신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때 또 학습을 또 하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에서 자퇴 포함해서 퇴학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은 검정 고시 응시할 수 없다. 헌법이 위배되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3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487번. 우리 사적인 교육 영역 있지만 국가가 그것을 규율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겠죠. 왜냐하면 학교 교육 밖에서는 사적인 교육령에서는 부모의 자녀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모의 자녀 교육권은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은 안 돼 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권이긴 하다. 맞죠? 그다음에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대상을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개발사업자로 규정하는 것 자체는 헌법 위배되지 않으니까 3번이 너무 쉽게 틀렸고요. 그다음에 4번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대한 헌법상 규정이 있는데 의무교육의 비용을 오로지 다 세금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세금으로 해결하는 건 좋지만 이런 개발 사업분 같은 것들을 좀 환수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판례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헌법 제31조 3항에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럼 의무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가 있잖아요. 근데 사립학교는 결국 이제 스스로의 책임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미 관련 법에 따라서 이미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되는 경비예요. 근데 그거를 다 국가가 부담해 줄 수는 없겠죠. 물론 국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립학교의 모든 돈을 다 부담해 줄 수는 없다. 이미 법적으로 사립학교가 부담하기로 한 것이니까. 2번. 자, 학교 운영위원회를 사립학교도 의무적으로 설치 합헌입니다. 그래서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아니면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합헌이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부모의 자녀 교육권은 다른 기본권과는 다르다. 기본권의 주체인 부모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의미에서 보장되는 자유는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기본권은 자기가 좋고 자기가 쓰면 자기에게 혜택이 오는데 부모의 자녀 교육권은 부모님이 가지지만 혜택은 자녀한테 돌아가요. 그래서 조금 다르다. 하지만 기본권이긴 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속여서 낼 수 있습니다. 4번. 학교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자연법적으로는 학부모의 권리를 이제 맡긴 된 것이고 실정법상으로는 이제 국가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초등교육의 의무성, 교육제도 법정주의는 재헌헌법 때부터 규정이 돼 있었다. 맞고요. 그다음에 의무교육 제도가 있는데 국민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기도 하는데 국가에 대해서 야 너네 의무교육 잘 해줘라라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을 취약시켜야 된다는 의무 부과의 측면도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란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교육을 받을 전제 조건으로서 능력을 갖췄을 경우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된다는 거다. 그래서 내가 좀 똑똑하다 해가지고 무조건 막 중학교 고등학교 빡빡빡빡 뚫어버리고 이 판례가 여러분들 어떤 판례냐면은 초등학교는 만 6살부터 다닐 수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막 3살 4살부터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맞고 여러분들 헌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건 초등교육까지죠. 그래서 무상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는 법률에서 의무교육으로 시행하기 전이라면 헌법상 권리로 보장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인데 지금은 중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이지만 중등교육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헌법의 규정도 초등교육까지만 돼 있다. 아직까지는 알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보고요. 다음 회차에서 계속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